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대체 언제 없어지나요? 늘 말씀드리면 이건 아킬레스와 거북이입니다. 아킬레스가 있고 거북이가 있죠. 누가 봐도 거북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100m가 떨어져 있는데 아킬레스는 분속 100m, 거북이는 분속 10m로 이동을 하는데 이 아킬레스는 이 거북이를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이게 아킬레스와 거북이죠. 아킬레스가 100m를 따라가면 거북이는 10m가 있고, 아킬레스가 10m를 따라가면 거북이는 1m가 있고, 아킬레스가 1m를 따라가면 거북이는 0.1m가 있고, 이게 법과 범죄다. 그런데 사기는 계속 칠 거니까 규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100m에서 0.1m까지 줄어들었죠. 더 많은 사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나오는 거고, 사기 칠 놈들은 언제든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사기를 못 막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저 사기는 보통 어디서 나와요? 왜 우리나라만 저 사기가 유독 많이 나올까요? 부동산 사기가. 우리나라만 부동산 사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70%고 부동산 3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역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의 70%가 묶여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환장을 한다. 그러면 왜 자산이 여기 이렇게 부동산에 환장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에 하기가 용이하다. 개인. 왜 용이해요? 두 가지 제도 때문이죠. 선분양 제도랑 전세 제도.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요, 부동산 사기를 많이 없애려면은 요 두 가지를 없애줘야 돼. 저 두 개를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정부가 있냐? 이건 여든 야든 똑같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나라 부동산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기 다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이번 전세 사기 어디서 나왔어요? 그 전에 이번처럼 전세 사기 막 이렇게 터지진 않더라도 원룸 전세 사기 같은 경우 뭘로 많이 나왔어요? 이중계약 같은 경우도 전세 월세 가지고 장난치셨죠. 다른 나라는 월세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중계약 장난을 못 칩니다. 그래서 말은 맨날 이렇게 해요. 전세 폐지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마다 이런 이야기는 해요. 전세 폐지로. 박상호 장관은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 폐지론을 언급을 했다.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인 사기든 발생할 수 있다.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전세 사고는요, 비고의가 말이 안 됩니다. 왜 비고의가 말이 안 돼요? 전세라는 게 뭐예요? 빚이에요, 빚. 빚인데 돌려주지 못할 돈, 이것을 빌렸다. 내가 갚을게라고 얘기해놓고서 돌려주지 못할 능력이 안 되면은 빌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빚을 냈다는 것은 비고의성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사업 성공해서 돈 돌려줄게 해놓고서 한 1억 정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살리지 않고 생활비로 쓰고 있으면 돌려줄 수 없는 돈이죠. 근데 문제는 이 빚을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뭘로? 임대차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막 해줘요. 그래서 빚을 늘렸는데 막상 나갈 때 되니까 못 돌려주죠. 이거는요, 비고의가 아니라 악질적인 겁니다. 근데 저 악질이 어느 정도나 늘었다? 허그 대위 변제 올해만 2조 원 육박한다고 합니다. 4주 전이니까 한 달쯤 전이죠. 1에서 4월 정도입니다. 올해에 3분의 1이 지났는데 2조 육박했어요. 근데 전년도에 4조 정도 나왔는데 올해 이 추세면 곱하기 3에서 6조가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올해 58%나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안 돌려줘서죠. 안 돌려줘서 신청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돌려주질 못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고의든 비고의든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금 전세가를 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못 돌려주는데도. 왜 못 돌려주는데도 전세가를 올릴까요? 그래서 보면은 경매 늘어나고 보증 사고 늘어나고 임차권 등기 명령 늘어나고 이거 다 늘어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요, 전세를 올리지 않으면 경매가 더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를 올려서 겨우겨우 버티는 거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국가에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갚지도 못한 빚을 늘리는 것을 국가에서 막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걸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생 같은 게
전세를 통해서 15평 살 사람들이 20평을 살면서 과소비를 해서 전세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열받는 말이지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또 금리 낮춰가지고 전세금 올리도록 만들어서 전세가 올리도록 만들고 있죠. 전세 자금 대출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또 전세에 대해서 DSR 시행을 해야 된다. 전세 자금 대출이 문제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전세 DSR 시행한다고 해놓고서 안 하죠. 하다못해 이자분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DSR 이자 원금이 아니고 원리금이 아니고 이자만 적용한다면 저게 DSR을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근데도 그거 안 하죠. 왜? DSR을 오버할 정도로 높은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투기하고 나는 전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추가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잡는 것을 막는 거고, 가계부채 중에서도 은행권 가계부채는 금리 영향을 받겠지만요, 은행권 가계부채가 아닌 전세, 이런 사적 부채를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뻥튀기 시키려고 하는 거다. 레버리지 뻥튀기 하기 얼마나 좋아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집이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게 8억짜리 전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 돈 2억만 가지고 살 수 있죠. 근데 이 8억 전세 들어가는 사람도 80%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돈 1.6억으로 들어가고 6.4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근데 얘는 DSR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 그럼 6.4억이란 레버리지, 그 다음에 세입자의 돈 1.6억, 2억 해가지고 3.6억, 두 명이서 3.6억 모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아름다운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진 돈은 쥐뿔도 없는데 10억, 20억 막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는 얼마짜리까지 나와요? 분양가 800억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팔리죠. 이게 얼마나 미쳐 들어가고 있는 거냐. 메시 사는 집은요 135억 마이애미 자택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집이 135억이에요. 압구정 현대가 110억인데 이게 얼마나 거품이 많이 쌓인 거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전세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 이제부터 전세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국가가 폐지될 겁니다.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전세 제도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을 가야 되죠. 근데 국토부 장관이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DS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축소. 예를 들어서 고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자금을 점점 더 축소를 한다. 예를 들어 뭐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려면 전세 자금을 80%까지 빌려준다면 2억 정도 되면 70%까지만 빌려주고 3억까지는 60%만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차츰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전세 안 건들더라도 전세가 상승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전세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업한테 맡기겠다는 소리. 기업한테 맡기면 얼마나 되는데 왜 자꾸 기업한테 맡겨요? 공공 임대주택 안 만들어요? 공공 임대든 공공 분양이든 공급해가지고 집을 공급해야 되죠. 왜냐면은 공급량 통계 빼먹고도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계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공급 부족이면 뭐 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안 되죠. 왜 안 돼요? 분양을 안 받으니까. 분양가는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분양 안 받죠.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주도해서 공급을 해야 되죠. 민간에서는 지금 공급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니까, 공급이 진짜 부족한 거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 빈집이 나오더라도 일단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허가 착공은 공공이 더 크게 줄었다. 민간주택 인허가 물량이 7년 평균보다 30% 쪼그라들었는데 공공 부분 공급량은 91% 급감했다. 그래 놓고서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그러면 뭐 자꾸 기업형 임대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도 똑바로 안 해요? 이번에 전세 사기 난 거 매입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이거 사가지고 경매 넘겨서 피해자들 도와주자 하니까 왜 그 방안이 그 뒤에서야 나와요? 국토부 장관이 그거 바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건은 그렇게 해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돌아간다? 저희는 전세 사기 터지자마자 그 얘기 계속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민주당에 대한 반대는 해야 되는데 그럼 더 좋은 안이 나와야 되니까 좋은 안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전세제도를 폐지하려면 간단해요. 전세에 자꾸 들어가려는 이유는 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월세 부담이 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가 많이 늘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 제도가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자꾸 거품을 불어넣지 말아야 돼요. 전세 자금 대출을 축소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갭투기 한 사람들이 과잉 차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특히 다주택자일수록 과잉 차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다주택자들 중과되는 종부세 거의 다 폐지했어요. 99.5%나 줄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라고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없애자는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지 전세 제도를 없앨 생각이 1도 없는 이야기다. 전세 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전세 제도를 부풀리기 위한 조치만 취하고 있다. 그래갖고 전세 없애야 된다고, 전세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핑계를 또 돌리는 거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서 또 국민들한테 핑계 돌리는 거예요. IMF 때 과소비 핑계 댔듯이 이번에도 전세 과소비 핑계 댔잖아요. 국가의 책임을 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하지 않고 전세가 문제다. 전세 들어가는 사람, 전세 내놓는 사람이 문제다. 라고 국민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